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더 뛰어난 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5개, 6개밖에 없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망한다 같은 생각 버리고요. 우리는 되게 포텐이 있는데 원체 우리 내수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수출 비중이 너무 커서 수출 안 되는 순간 경기가 어려운 건데 멀진 않았죠. 1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주가는 수출 따라가니까 좋아지겠죠. 내년 이맘때는 지금부터 주가가 높을 것이다. 경기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주가는 좀 오르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불황인데도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not bad 정도죠.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좋았으니까 2100에 살 기회를 얼마나 2번이나 줬잖아요. 저점을 테스트를 2번 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뭐 많이 올랐죠. 이제부터는 저항선들도 만나고 하니까 속도 조절은 있을 것이다. 근데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인당 생산성으로 보면 한국만큼 뛰어난 나라가 없거든요. 거기다 환율도 1,300원이에요. 얼마 전에 1,100원 밑에 있었는데 1,300원이면 가격 경쟁력도 한 20% 개선됐어요. 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한 170개 정도는 망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더 뛰어난 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5개, 6개밖에 없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망한다 같은 생각 버리고요. 우리는 되게 포텐이 있는데 원체 우리 내수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수출 비중이 너무 커서 수출 안 되는 순간 경기가 어려운 건데 환율도 좋고 이 불황에서도 우리 기업들 계속 투자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촉매가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죠. 뭐 미국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든가 국제유가가 60% 아니라 50%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면 무역흑자도 바로 날 거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젠지를 몰라서 어려워서 그렇지 멀지는 않았죠. 1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주가는 수출 따라가니까 좋아지겠죠. 내년 이맘때는 지금부터 주가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지난 연말이나 이런 하반기가 되게 불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 좀 안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아직은 안 좋아지죠. 기업 실적은요 항상 후행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 자산인 줄 알았는데 앞만 봐도 이거 현금화가 힘들 것 같아요. 삼각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재고 자산으로만 잔뜩 잡아놨고 매출 채권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이거 부실화된 것 같아요. 인정을 이제 오래 하잖아요. 분명히 저건 매출이라고 생각되고서 우리가 열심히 납품도 하고 했는데 대금 못 받았고 했던 회사 망해버리고 이러면 부실화되잖아요. 기업 실적은 후행해요. 그래서 작년이 최악이었다 그러면 올해가 최악인 거예요. 실적은 아마 망하는 회사도 많이 나올 거고요. 이게 엉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죠. 싸잖아요. 자산은 쌀 때 사는 거지. 확인하고 산다?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진짜 투자 안 해본 사람이 확인하고 산다 같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바닥은 지났다니까요. 작년 말이었지. 작년 10월 레고랜드 때 2100포인트 깨진다 그럴 때 그때였지. 지금은 거기서 20%가 올랐는데 무슨 바닥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싸다. 그럼에도 지금 부동산이나 집이나 주식이나 똑같아요. 바닥에서 더 안 빠지고 있는 정도의 레벨인 거고 부동산 제가 왜 싸다 그랬냐 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못 오르면 그만큼 싼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의 R&D가 어디 가는 거 아닌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귀한 자산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주가가 못 오르면 언젠가는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에 착시에 빠지면 안 돼요. 2,000선은 힘들고 2,500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이고요.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얄짜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PBR. 아직도 0.9배거든요. 역사적인 평균이 1.1배, 1.2배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주식시장이 역사적 평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작년처럼 40%씩 고평가됐을 때 사지 말고 지금처럼 20% 저평가됐을 때 사야죠.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주식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닙니다 같은 소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에.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밖에 없지. 삼성전자 좋죠. 5만 전자 됐다 지금 7만 전자인데 그냥 우량주 장기 투자 같은 그런 헛소리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에 우량주가 어딨어. 우량주가 뭐예요? 불황에 강한 주식이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농심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농심조차도 작년에 내내 빠지다가 곡물 가격 빠진 다음에 오르잖아요. 다 이게 경기 민감주지. 무슨 한국의 진정한 의미의 성장주, 진정한 의미의 우량주가 어딨어요. 다 죽었다 살았다 밖에 없지. 또 최근에 워런 버핏이 그 일본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면서 또 일본 증시가 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또 일본 경제 쪽에서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출장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것만 해도 한 10번 넘게 갔으니까 거기도 그 일본 노인들도 답 없는 꼰대 천지라 일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산이 싸요, 가격이.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일본 주식 투자 괜찮나요? 그 달러 환산으로 보면 굉장히 싸요. 거의 PBR 1.2배. 한국이 0.9배인데 일본 MSCI 저펜 지수가 1.2배. 거기가 평균이 얼마냐면 역사적인 평균 1.6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지난 20년 그거보다 한 30% 20% 디스카운트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기가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쥐꼬리 배당이잖아요. 세계 최악의 배당 성향을 가진 나라인데 일본은 배당도 많이 주고요. 자사주 매입도 잘하고요. 우리보다 내수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 불황에도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한 8% 9% 나와요. 우린 지금 다 적자가 나네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훨씬 투자 난이도 면에서 좋죠. 대신에 이제 지금 N이 저는 좀 약세고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쪽이니까 환해지 않은 일본 주식 ETF를 사는 걸 추천합니다. 일본 주식 아예 한국에 일본 주식 ETF가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일반 증권사에서 앱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주식 거예요? 사듯이 사면 돼요. 참고로 저는 또 일본 그 해외 계좌 열어가지고 일본에 상장돼 있는 저 리츠, 일본 리츠도 부동산도 되게 싸거든요. 저는 리츠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향후에도 일본 주식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겠네요. 저는 뭐 적립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 생기는 대로, 강의료 들어오는 대로, 책 파는 대로. 일본 주식까지는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경기 침체 오래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사야죠. 그러지 않으면 싸지 않아요. 자산이라는 게 다 그래요.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 가야 싸게 사죠. 물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공부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황에는 제발 좀 소비 성향을 억제하시고 돈을 저축을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지나면 호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 호황에 또 투자할 돈이 없어서 레버리지하고 이러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불황이 왔다 그럴 때는 우리 월부 채널 또는 제 채널 오셔서 좀 챌린지 해보시라는 거죠. 인증을 자꾸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네, 벤츠, 차키를 들고서 사진을 다 찍네. 보셨군요. 그러지 말고요. 나 이번 달에 얼마 모았다 챌린지를 하라고요. 짠돌이 챌린지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멋있게 보여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 저축하기 좋은 때잖아요. 금리도 높아, 집값도 싸, 주식도 싸, 코인도 심지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제 반등해.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데 투자 자금을 늘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저축하는 돈을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좋게 말씀을 또 해주신 것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삽니다. 다른 분은 사도 돼요. 그건 성향이 다른 거니까. 저의 스타일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피바다가 된 것만 삽니다. 남이 다 좋다 그러고 몰려가는 데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역발상 투자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시장이 어렵고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자면 저는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LG 생건만 물 타서도 아직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다 피바다가 될 때 사거든요. 그래서 제 투자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LG 생활건강 저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그러나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벌써? 맨날 저한테 날아와요. 신고가 그러고 날아와요, 계속. 그 두 종목은. 투자라는 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환율이 급등해서 수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출 규모도 큰 우량주가,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표현보다는 수출 대기업이 피바다가 될 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부분 작년에 샀어요. 또 애들도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까지 중요가 되잖아요. 네네. 성인 자녀들. 그럴 때 항상 큰아들은 2000년에 중요해졌고 2020년에 중요해졌고요. 작은아들은 작년에 중요했어요. 그럴 때가 찬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별 종목 하는 게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걸 이야기하느니 잘 아는 거, 경기, 시장 전체의 흐름 이런 거는 제가 잘 아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종목보다는 잘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 사서 들고 가야 되는 때인데 너무 한두 종목 업종에 베팅하지 말자. 왜냐하면 빗나갔을 때도 대비해야 되고 또 거기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신 분이라면 그럼 좀 싼 것도 사두라는 거죠. 왜 올인해요? 인생을 왜 걸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디에 하나의 자산에 제 인생을 올인한다는 건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2차 전지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제가 건가요? 해외 주식 들고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에어비앤비랑 노르보노 디스크 갖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 좋아하는 이유는 런던 여행 가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는 에어비앤비는 진짜 좋겠다. 그리고 노르보노 디스크는 저 같은 똥땡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 약, 기적의 다이어트 약을 네, 개발한 그렇습니다. 네. 위고비를 생산한 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회사들, 소비재 쪽에서 제가 체험해서 좋았던 회사는 사요. 근데 그거는 팬심으로, 전체 제어 자산의 1% 미만으로 그냥 팬심으로 재미있으니까 사는 거죠. 개별 종목 투자 재밌으니까 저도 해요, 하는데. 거기에 많은 자산을 재미삼아 하는 거죠, 재미삼아. 한 주도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시니까. 방송용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노르보노 디스크 많이 사주세요. 우리나라 주식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지난 30년 동안 200배 난 주식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사세요. 200배 났으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사기에?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죠, 제가. 그 저기 에코프로가 2020년인가에 10,000원이던데 그게 얼마 전에 30 몇만 원 갔죠? 그러니까 2년 만에 30배 간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30년 동안 200배 간 거 정도는 쉽잖아요. 저는 그 회사를 2019년에 샀거든요. 제가 그때 삭센다 맞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했더니 이 회사가 쉬질 않더라고요. 더 좋은 약,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위고비르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출시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빠지면 사요, 그 회사.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에어비앤비는 좀 썼지만 이번에 갔는데 너무 싸고 좋은 숙소를 그 덕분에 정말 좋은 데를 썼거든요. 너무너무 저렴하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편하고 청소도 잘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쪽 주가는, 분야에는 예, 5% 정도밖에 비중을 5%도 안 차지하지 되죠. 않는다. 5%도 안 돼요. 다 합쳐서 5%가 안 돼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인덱스 펀드 인덱스 투자죠. 펀드.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자산의 한 20%가 주식, 한국 주식, 20%가 미국 주식, 20%가 미국 채권, 20%가 한국 채권, 나머지 20%가 리츠나 금 같은 대체 자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같이 불황 시기에는 또 그런 배분 투자가 훨씬 해놨다가 작년에 손실 저도 봤어요. 어떻게 안 봐요? 다 빠지는데. 그래도 작년에 선방해줬던 금이랑 미국 국채 이런 거 팔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국 주식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짭짤해요. 물론 이제 요새 금값 빠져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뭐 또 만회해주겠죠. 짭짤하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작년에 깨먹은 거 다 만회했죠 뭐. 아무튼 그럼 연금 저축 자산 이런 건 다 분리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분리된 자산을 갖고 있어야 최악의 상황에서 집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깰 뻔했거든요. 대출 못 받았으면 깼죠. 그 덕에 지금 또 짭짤하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산 투자 이런 걸 할 때 못 건드리는데 넣어놔야 오래 운용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나 ISA 같은데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